안녕하세요. 바이오 스펙트럼 임예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재는 꽃 시리즈 중 푸른색이 매력적인 푸른 연꽃을 소재 개발한 블루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루연은 지루성 두피염 방지 소재인데요. 지성 피부와 두피 마이크론 바이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성 피부는 피부 속 피지선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정상보다 많은 양의 피지를 생성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래 피지는 기본적으로 피부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주로 트리글리세라이드, 왁스 에스테르, 스쿠알렛,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부 표면을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 보습과 장벽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면 피부 표면이 번들거리고 모공이 넓어 보이거나 막히기 쉬워지며 결과적으로 번들거림, 넓은 모공, 트러블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의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피지선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모공 주변에 피지가 축적되고 이로 인해 피부 표면이 유분감이 증가하면서 여드름성 병변이나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지는 피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광이 분비될 경우 지성 피부, 모공 막힘, 여드름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피지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성 피부는 주로 다음과 같은 피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는 피부 보호와 보습에 필요한 중요 성분이지만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 오히려 다양한 피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로 여드름입니다. 피지가 과다 분비하게 되면 모공이 막히기 쉬워지고 이 과정에서 각질과 피지가 함께 축적되면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그리고 염증성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성 피부 환경은 피부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결과 두피나 얼굴에 홍반, 각질, 가려움증, 염증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라세지아 관련 모낭염입니다. 피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효모균이 과도한 피지 환경에서 증식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주로 가려움이나 동반되는 작은 구진이나 농포성 병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블루연은 지성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를 타겟으로 한 소재인데요. 이에 대해서 두피 마이크로바이옴과 머리 냄새 같은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두피에서는 말라세지아, 스타필로코커스, 큐티박테리움 같은 다양한 미생물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건강한 두피 환경이 유지되는데요. 하지만 두피의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미생물 조성이 점차 변화하면서 미생물 불균형 상태가 유도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불균형한 상태는 말라세지아와 스타필로코커스는 증가하고 반대로 큐티박테리움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말라세지아는 피지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미생물로 피지에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분해하여 팔미트산이나 스테아르산과 같은 지방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두피에 자극을 주고 결과적으로 두피 홍반, 가려움증, 염증, 그리고 불쾌한 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피가 얼굴보다 피지 선비도가 더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피지 축적이 발생될 경우 두피 냄새나 염증성 반응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마이크로바이옴 이외에도 피부는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자외선과 같은 다양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극이 피부에 가해지게 되면 피부 내부에서는 염증 반응과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도되고 이로 인해서 부종, 가려움, 통증과 같은 피부 불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극으로 인해서 활성산소 또한 증가될 수가 있는데요.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면 세포의 기질이 분해가 촉진될 수 있으므로 피부 구조 손상과 피부 노화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진정을 시키는 것은 염증성 신호와 ROS를 줄여줌으로써 피부 자극을 완화하고 나아가 피부 손상과 노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피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의 푸른 연꽃, 블루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 연꽃은 일본적으로 ним파에아 카이룰레라를 의미하며 이집트 블루워터 릴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식물은 동아프리카가 원산지이고 특히 고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전통의학과 종교의식에 활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른 연꽃은 예로부터 진정작용, 경련 완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통적으로 꽃을 차로 우려 마시거나 와인에 담가서 사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피부에 도움되는 성분으로도 주목받고 있어서 일부 스킨케어 및 화장품 제품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푸른 연꽃의 주요 화학 성분을 보자면 다양한 생리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러한 성분 구성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효능에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노이드, 글리코사이드, 알칼로이드, 사포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푸른 연꽃이 다양한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목할 만한 대표 성분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성분은 캠페롤, 케르세틴, 미리세틴, 갈릭애시드 등이 있고요. 이 성분들은 일반적으로 환상화 작용 그리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한 측면에서 많이 주목받는 성분입니다. 즉 푸른 연꽃은 단일 활성 성분 하나로 설명되는 소재라기보다 이처럼 여러 플라보노이드, 페놀성 화합물, 식물성 스테롤 성분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푸른 연꽃이 실제로 효능을 나타내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본 소재에 대해서 추출 공정을 확립한 후에 다양한 생리 활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블루연은 추출여과, 농축,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샘플을 효능 평가에 사용을 했고 이를 가용화 및 여과 과정을 통해 최종 소재화를 진행했습니다. 푸른 연꽃의 피지 생성 감소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피지의 과다 분비는 지루성 피부염, 두피염증, 여드름과 같은 다양한 피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지 분포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피부 항상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실험에서는 세보사이트에 팔미틱 애시드 100마이크로몰을 처리해서 피지 생성을 유도한 뒤에 푸른 연꽃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했을 때 피지 생성이 얼마나 억제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피지 추적 정도는 이제 나일레드 염색을 통해 평가했고 형광 염색 결과와 이를 정리화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팔미틱 애시드 처리군은 컨트롤군 대비 형광 강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피지 생성이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 시료를 처리했을 때는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서 이 시료가 팔미틱 애시드에 의해 증가된 피지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말라세지아 라이페이즈 활성을 억제한 결과입니다. 말라세지아 프로푸르는 두피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상재군 중 하나이지만 피지 분비가 증가한 환경에서는 과도하게 증식하거나 활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이 분비하는 라이페이즈는 피지를 분해해서 팔미틱 애시드나 스트라이크 애시드 같은 지방산을 생성하게 되고 이러한 물질들은 두피 자극과 염증을 유도하면서 두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세지아 프로푸르의 라이페이즈 활성을 억제하는 것은 두피 미생물 불균형과 염증성 환경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 컨트롤군 대비해서 컨트롤군 라이페이즈 활성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부 진정 효능 관련해서 비만세포 탈가리파 억제 효능을 확인한 것입니다. 비만세포는 이제 외부 자극이나 하원에 반응해서 탈가립이 일어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뉴코트리엔, 프로타제 같은 다양한 염증성 매개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결국 염증과 가려움증을 유도하게 되고요. 특히 말라세지아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피에 서식하는 효모로 두피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염증성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그 말라세지아 메디움으로 비만세포를 탈가립을 유도한 뒤 저희 소재가 이를 억제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습니다. 말라세지아 처리군에서는 대조군 대비 히스타민 분비량과 타 헥사사미네이데이즈 활성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말라세지아 프로푸르 유래 자극에 의해서 비만세포가 탈가립이 유도되었음을 의미하고요. 저희 시료를 처리한 군에서는 해당 성분들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염증성 매개물질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두피 또는 피부 자극, 염증, 가려움 반응을 완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12베타 HSD1 조절 효과입니다. 12베타 HSD1은 코르티솔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로 전환하는 핵심 효소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가한 코르티솔은 피부 장벽 회복 지연, 그리고 상처 치유 지연, 피부 노화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 결과에서는 양성대조군뿐만 아니라 푸른 연꽃 추출물 처리군에서도 12베타 HSD 활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푸른 연꽃 추출물은 12베타 HSD 활성을 조절하여 스트레스 유래 피부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 투과성 효능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전에 피부 건강에서 혈관 내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 혈관 내피는 단순히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만 하는 것만 아니라 피부의 생리적 항상성 유지와 병리적 변화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부 미세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이 저하되면 혈관 항상성이 무너지면서 피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혈관 구조에서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면서 피부 조직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적절히 공급됩니다. 반면 혈관 기능이 저하되거나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조직 대사가 떨어지고 피부는 점차 활력을 잃게 됩니다. 즉 피부 순환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혈류가 충분히 유지되어야 피부 세포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고 장벽 유지, 회복, 재생과 같은 과정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류가 제한되면 피부 조직은 필요한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피부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나 손상 회복 지연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혈류 개선과 혈관 내피 기능 유지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혈관 투과성 억제 효능을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TNF-알파와 같은 염증성 자극을 통해 내피 장벽 기능을 약화시켜서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부종이나 염증성 반응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TNF-알파로 유도된 내피세포 과투화 상태에 대해서 푸른연꽃 추출물의 완화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TNF-알파 처리로 증가한 혈관 투과성이 푸른연꽃 추출물에 의해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DBPH 어세이를 통해 황산화 효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푸른연꽃 추출물은 자유 라디칼 제거 능력을 평가하였을 때 양성 도조군인 아스코빅 애시드와 유사한 수준으로 매우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습니다. 항노화 관련해서도 효능을 보였는데요. 피부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1은 발현이 증가하게 되면 피부 탄력 저하와 주름의 형성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TNF-알파로 MMP1 발현을 증가시킨 뒤 푸른연꽃 추출물의 억제 효능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TNF-알파 처리로 증가한 MMP1이 샘플 처리군에서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염증성 자극으로 인해 유도된 콜라겐 분해 반응을 완화함으로써 피부 노화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앞서 확인한 인비트로 효능을 바탕으로 실제 인체 적용에서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항목은 두피열 감소, 증정 효과, 두피 헤모글로빈 농도, 그리고 두피 피지 개선의 총 4가지이며 이를 통해 푸른연꽃 추출물이 실제 두피 개선 효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블루연 2%군과 플라시보군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7명을 대상으로 4주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평가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두피의 온도를 측정한 시험입니다. 열화상 이미지를 통해 피험자의 두피에 방출되는 적외선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고 일정한 거리에서 촬영한 후 사용 전과 1회 사용 후의 두피 온도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두 군 모두 사용 직후 두피 열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개선율을 비교했을 때 시험군에서 더 큰 두피열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선 그래프에 의해서 이제는 이미지 데이터인데요. 이미지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도 시험군에서는 사용 전 대비 사용 후 붉은색 영역이 더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제품은 대조군 대비 우수한 두피 쿨링 효과를 보였고요. 두피의 열감을 빠르게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반 지표값을 분석하여 두피 진정 효과를 확인한 시험입니다. 이 값이 감소할수록 두피의 붉음과 자극 상태가 완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개선율을 비교했을 때 시험군에서 보다 높은 진정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시험군에서는 사용 전 대비 붉은기가 더 뚜렷하게 완화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시각적 이미지와 정량 데이터 모두에서 우수한 두피 진정 효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피 헤모글로빈 농도 평가입니다. 본 평가는 두피 헤모글로빈 농도 평균값을 분석하는 시험이고요. 두 군 모두 전반적으로 두피의 붉은기와 관련된 지표가 완화되는 경향은 보였지만 개선율 자체를 비교했을 때는 시험군에서 더 큰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에 그래프로 보여드렸던 헤모글로빈 농도 변화를 이제 이미지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시각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도 시험군에서는 붉은기의 신호가 대조군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내었고 분석 결과에서도 4주 사용 후에 시험군의 헤모글로빈 농도 감소폭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크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붉은기나 자극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임사 결과인데요. 두피 피지 개선 효과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두피 표면의 피지량을 측정한 시험인데요. 과학적 반사 원리를 통해서 단위 면적당 피지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시험 제품을 4주 사용 후 확인했을 때 두피 피지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피지 분비로 인한 두피 불균형 개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본 결과는 시험 제품이 두피 피지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보다 건강한 두피 환경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블루연은 논문과 특허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연구는 푸른연꽃 추출물의 두피 질환 개선 효과라는 제목으로 2024년 1월 생약 캐티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허 출원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블루연은 인비트로 효능 결과와 임상 결과 그리고 특허 논문으로 효능을 입증한 우수한 소재라고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